화장실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민수는 낯선 번호를 보고 손을 멈추었죠. 받은 순간 낮고 굳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수첩에서 김민수의 연락처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큰일로 상가를 차렸다고 전했어요. 김민수는 이름을 듣고 멍해졌습니다. 이남철이라는 사람을 전혀 모른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낡은 수첩에 자신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을까요? 김민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답답한 마음이 복도처럼 길게 이어졌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상가라서 더 망설여졌지만 확인하지 않으면 밤새 잠들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작은 의문이 김민수를 문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김민수는 평소처럼 늦은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고 집안은 조용했죠. TV도 켜지지 않았고 작은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고요하던 순간 휴대폰 벨소리가 화장실 안공기를 찢듯 울렸습니다. 김민수는 잠시 눈살을 찌푸리며 화면을 확인했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순간 받지 말까도 했지만 다시 울린 벨소리에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실례지만 김민수 씨 맞으시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예, 그런데요. 김민수는 경계심을 감추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수첩에서 김민수 씨 번호를 발견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오늘 큰일이 나서 빈소를 마련했습니다. 네, 누구라고요? 김민수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이남철이라고 합니다. 순간 김민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휴대폰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습니다. 이남철이라는 이름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어디서 들은 적조차 없는 이름이 갑자기 전화기 너머에서 흘러나왔다는 사실이 이상했죠. 김민수는 곧장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혹시 오래전 이웃이었나? 아니면 직장 동료였을까? 학교 동창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 어떤 장면도 머릿속에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얼굴 하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상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수첩에 김민수라는 이름과 번호가 적혀 있었다고요. 김민수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당황과 혼란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가슴은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이상하네, 대체 왜 내 이름이 거기에 있는 거지? 김민수는 혼잣말을 흘리며 화장실 거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이름, 낯선 목소리. 그런데도 그 안에 자신이 얽혀 있다는 사실이 괜히 불편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물을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끝을 스치자 조금 진정되는 듯 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의 수첩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다니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김민수는 소파에 앉아 다시 전화를 곱씹었습니다. 혹시 장난은 아닐까? 하지만 상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게다가 굳이 장난을 칠 이유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수첩에 내 번호가 적혀 있었다는 뜻이겠죠.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인연이 있었던 건가? 생각은 자꾸 그쪽으로 흘러갔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모르는 척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잊고 있던 은혜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작은 사건 하나가 상대에게는 크게 남았을 가능성도 있죠. 김민수는 결국 외투를 챙겨 입었습니다. 머뭇거리다가는 밤새 뒤척일 게 분명했습니다. 가서 직접 확인이라도 해봐야겠다. 그렇게 결심이 서자 발걸음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선선하게 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버스 정류장에 서자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버스가 도착해 자리에 앉았지만 시선은 창밖을 향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 이름 석자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남철, 이남철. 김민수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전혀 익숙하지 않은 음절. 하지만 묘하게 귀에 남았습니다. 알듯 말듯한 느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곱씹어도 구체적인 얼굴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까맣게 잊고 있는 건 아닐까? 죄책감 아닌 죄책감이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잘못한 일은 없는데도 괜히 미안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상가 건물에 도착했을 때 김민수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안내 표지판이 보였고 문 앞에는 향 냄새가 은은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기 전 그는 한 번 더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습니다. 가보자, 뭔가 이유가 있겠지. 김민수는 안내를 따라 빈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향 냄새가 은근하게 코끝을 자극했어요. 의자 몇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만 앉아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조문객이 드문 빈소는 생각보다 더 고요했습니다. 김민수는 잠시 발을 멈췄습니다. 낯선 얼굴들이 그를 쳐다봤고 상주가 다가왔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말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혹시 김민수님이시죠? 상주의 목소리는 지친 듯 하면서도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민수는 짧게 대답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주는 깊이 인사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수첩에 남겨진 번호가 5개뿐인데 그중 하나가 김민수님 번호였습니다. 그래서 꼭 연락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김민수는 그 말을 듣자 가슴이 쿵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5개라니. 수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세상에서 불과 5사람의 이름만 남겼다는 말이었죠. 그는 당황스러움을 감추고자 작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상주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표지는 손때로 반질반질했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습니다. 김민수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고르며 수첩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주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종이에서 나는 바스락거림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장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여기입니다. 상주가 수첩을 김민수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김민수는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름과 번호가 단정히 적혀 있었죠. 놀랍게도 전체 연락처는 5개뿐이었고 맨 마지막 줄에 김민수라는 이름이 또렷했습니다. 글씨체는 정갈했고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장난처럼 적은 게 아니라 오래 기억하려는 듯한 흔적이었습니다. 김민수는 마음속이 뒤집히는 듯 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람이라고 단정했던 생각이 흔들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낯선 이남철이라는 사람이 내 이름을 남긴 걸까? 김민수는 한참 동안 수첩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메모를 자주 하셨습니다. 상주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작은 수첩에 꼭 기록을 남기셨죠. 약 드실 시간도 사소한 일정도 전부 적어두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름을 남긴 분들은 아주 특별하게 기억에 남았던 분들 같아요. 김민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지워진 건지 아예 처음부터 인연이 없던 건지 구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상주는 수첩을 덮으며 김민수에게 건넸습니다. 김민수는 손끝으로 표지를 조심스럽게 만져보았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가 묘하게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는 수첩을 돌려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왜 제 이름이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상주는 억지로 웃어 보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워낙 말씀이 없으신 분이라 그래도 분명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김민수는 대답 대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알 수 없는 인연의 무게가 어깨 위에 얹히는 기분이었죠. 식사 자리로 안내받은 김민수는 상주 옆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국이 담긴 밥상이 놓였지만 젓가락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첩의 마지막 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단지 이름과 번호만 적혀 있었는데도 그 글씨가 주는 무게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숟가락을 겨우 들어 올린 김민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대체 무슨 연유로 내 이름을 적은 걸까? 그는 뜨끈한 국물을 삼키며 생각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과거에 우연히 도움을 받았던 건 아닐까? 아니면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작은 인연을 만들었던 건 아닐까? 가능성은 많았지만 확실한 기억은 없었습니다. 김민수는 잠시 고개를 들어 상주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상주의 눈빛에는 여전히 슬픔과 피곤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니 더 이상 묻기도 어려웠습니다. 괜히 상처를 건드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김민수는 그저 식사 자리에 함께 앉아주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공간에 잔잔히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말이 없었고 조용한 울음소리만 간간히 흘렀습니다. 김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한 숟갈 한 숟갈 넘겼습니다. 속은 더부룩했지만 그래도 자리를 채워주는 것이 예의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몇 숟갈을 뜨고 있던 순간 복도 쪽에서 낯선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염하로 내려오세요. 김민수는 순간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린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움직일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주는 잠시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김민수는 알 수 없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죠. 내가 나가야 하지 않을까? 김민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은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온 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염하로 내려오세요. 직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말이 빈소안 공기를 순간 얼어붙게 만들었죠. 김민수는 눈을 깜빡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날 줄 알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친척이 적어 보였고 오랜만에 얼굴을 비친 이들도 대부분 자리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상주의 어깨가 미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김민수는 그 표정을 보고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내가 나서야 하나 하지만 내가 해도 되는 걸까? 머릿속에서 생각이 엇갈렸습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할 이유도 없었죠. 그러나 자리를 비운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민수는 결국 숨을 고르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주를 스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상주는 놀란 듯 김민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 인사를 건네려다 말을 삼킨 듯 보였습니다. 김민수는 더 말하지 않고 복도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한층 조용했습니다. 안내 직원은 김민수를 보며 짧게 절을 했습니다. 여기서 손을 씻으시고 장갑을 끼시면 됩니다. 김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가락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장갑을 끼자 손바닥에 낯선 감촉이 스며들었습니다. 준비된 공간은 단출했습니다. 몇 명이 이미 모여 있었고 서로 눈빛만 교환했습니다. 김민수도 말을 아꼈습니다. 직원이 간단히 순서를 설명했습니다. 김민수는 차분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장감이 서서히 몸을 조여왔습니다. 낯선 일을 마지막으로 정리한다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시작 신호가 주어졌습니다. 김민수는 천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작은 동작 하나에도 의미가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섬세하게, 흔들리지 않게. 그는 손끝에 온 신경을 모았습니다. 몸짓은 조용했고 호흡은 일정했습니다. 옆에서 함께하던 이들도 말없이 따라갔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숨조차 삼가야 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김민수는 낯선 얼굴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이마의 주름, 눈가의 흔적, 입술의 곡선 어디에서도 기억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떠오르는 장면 하나 없이 눈앞의 얼굴은 그저 처음 보는 이였습니다. 김민수는 억지로 떠올리려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손끝에 집중했습니다. 절차가 끝나고 천천히 손을 모으자 김민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 한쪽이 묘하게 저릿했습니다. 슬픔이라 단정하기도 애매하고 단순한 연민이라 하기에도 깊었습니다. 이름 모를 감정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빈소로 돌아오자 상주는 곧장 다가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김민수는 별 말씀을요. 짧게 답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작은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잠시 뒤 문상객들 사이에서 가벼운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심심한데 고스톱 칠 사람 없나? 김민수는 귀를 기울이다가 시선을 옆으로 돌렸습니다. 상주의 얼굴에 잠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조문객이 적어 썰렁한 분위기까지 겹치면 상주가 더 난처해질 것이 분명했죠. 김민수는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동생 역시 상황을 파악한 듯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민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상객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저희가 같이 해도 괜찮겠습니까? 김민수의 목소리는 낮고 단정했습니다. 사람들이 반가워하며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김민수와 동생은 자리에 앉아 판을 채웠습니다. 본래는 즐거운 놀이지만 오늘은 그저 빈 시간을 메우는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김민수는 일부러 몇 판은 져주었습니다. 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했고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지 않게 손을 맞췄습니다. 잠시 동안 웃음과 한숨이 오갔습니다. 상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어깨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김민수는 그걸로 충분하다 생각했습니다. 그저 자리를 채우고 시간을 견디게 해주는 역할, 오늘 자신에게 필요한 건 그 정도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판이 끝났습니다. 김민수는 동생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제는 정말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발걸음을 옮기려던 순간 또 다른 소리가 복도에서 울렸습니다. 발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관을 들어주실 분 계십니까? 김민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번에도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상주의 얼굴은 다시 굳어졌습니다. 김민수는 짧은 숨을 들이마시고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민수는 마음속으로 작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함께 해야겠구나. 발인 준비가 시작된다는 안내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민수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방금 고스톱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야 집으로 가겠다고 마음을 정한 참이었는데 또다시 발걸음을 붙잡는 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빈소 안은 조용했고 상주의 얼굴은 다시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김민수는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짧게 오갔습니다. 동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김민수도 미세하게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나섰습니다.
오늘 하루만 벌써 몇 번이나 마음이 바뀌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상황을 외면할 수는 없었죠. 관 들어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김민수는 앞쪽으로 다가가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동생과 함께 자리에 섰습니다. 담당 직원은 자세한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손은 이 위치에, 발은 보폭을 맞춰서 신호에 맞춰 들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김민수는 설명을 2번 되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의 실수도 없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사람들은 호흡을 죽였습니다. 김민수는 손바닥에 힘을 주며 관의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나무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신호가 주어지고 동시에 몸이 움직였습니다. 관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팔뚝에 힘줄이 도드라졌고 어깨에 묵직한 압박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김민수는 흔들림 없이 발을 내디뎠습니다. 조심해야 한다.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 마음속으로 되뇌며 호흡을 일정하게 맞췄습니다. 동생과 눈빛을 맞추며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보폭은 일정했고 발소리는 균일하게 울렸습니다. 관이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감각을 집중했습니다. 긴 복도를 걸어나가는 동안 김민수는 자신의 어깨 위에 얹힌 무게가 단순히 나무 상자의 무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 수 없는 인연, 낯선 이름이 주는 무게가 고스란히 실린 듯했죠.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공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차갑고 묵직했습니다. 사람들은 천천히 발걸음을 맞춰 관을 운구했습니다. 마지막 자리에 관이 내려놓이는 순간 모두가 동시에 짧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을 풀자마자 장갑 속에서 땀이 흥건히 배어 나왔습니다. 김민수는 장갑을 벗어 손에 쥐었습니다. 손바닥이 끈적했지만 마음만큼은 차분했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주가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김민수는 잠시 머무시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저도 그냥 자리에 있으니 함께한 겁니다. 그 말은 겸손이라기보다 사실이었습니다. 억지로 끌려나간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스스로 나선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리에 빈칸이 보였고 그 빈칸이 오래 남아있으면 더 난처해질 사람이 있다는 걸 느꼈기에 움직였을 뿐이었죠. 사람들이 흩어지고 잠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김민수는 동생과 함께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며 물을 마셨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차가운 물은 긴장을 조금 풀어주었지만 머릿속의 빈칸은 여전히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수첩 마지막 줄에 적힌 자기 이름.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형, 아직도 기억 안 나? 김민수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응, 전혀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그 대답은 솔직했습니다. 눈앞에 관을 들어주었고 낯선 이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지만 여전히 정체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은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사람을 위해 이렇게 손을 보태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상했죠. 잠시 후 상주가 다가와 음료를 건넸습니다. 따뜻한 차라도 드세요. 김민수는 감사 인사를 전하고 컵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김이 손끝으로 퍼져왔습니다. 상주는 잠시 머무시다가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김민수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계실 때가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늘 일정이 있었죠. 하루에 꼭 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김민수는 시선을 들어 상주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상주의 눈빛은 슬펐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설명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같은 버스를 타셨어요. 147번 버스요. 종점에서 종점까지 하루를 보내곤 하셨습니다. 그 순간 김민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낯선 이름, 낯선 수첩. 그 모든 공허한 퍼즐 조각 속에서 갑자기 번쩍하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오랜 세월 잊고 있던 기억의 문이 조금 열리는 듯 했죠. 머릿속에 낯익은 버스 내부 풍경이 스쳤습니다. 김민수는 컵을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에 아직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차갑고 묵직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드디어 잊힌 장면이 떠오르려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김민수는 상주의 말에 귀가 쫑긋 섰습니다. 147번 버스요. 그 짧은 한마디가 그의 머릿속 깊은 곳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잠겨있던 서랍을 억지로 열어젖히는 듯 오래된 장면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김민수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눈앞에 떠오른 건 몇 년 전 어느 오후였습니다. 흐릿하게 기억되던 날씨, 붐비는 정류장, 서둘러 올라탄 버스 안 풍경이 선명하게 살아났습니다. 좌석은 거의 꽉 차 있었고 창밖으로는 빗방울이 간헐적으로 흩날리고 있었죠. 김민수는 호주머니를 더듬으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갑이 없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던 겁니다. 그때의 당황스러움이 다시금 가슴속에 밀려왔습니다. 버스 요금을 내지 못하면 곤란했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뒷줄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던 기억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김민수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있던 한 아저씨가 조용히 자리에서 몸을 돌렸습니다. 회색 점퍼를 걸친 나이가 지긋한 얼굴. 김민수는 그때는 이름을 몰랐지만 지금은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남철이었습니다. 아저씨는 말없이 지갑을 꺼내 기사님께 요금을 내주었습니다. 동전이 투입구로 굴러 들어가는 소리가 또렷하게 귀에 맴돌았습니다. 저 정말 감사합니다. 김민수는 당황한 목소리로 아저씨를 바라봤습니다. 아저씨는 고개를 저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누구나 그럴 때가 있죠. 그 한마디는 담백했습니다. 불필요한 설명도 없었고 과장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태도였죠. 하지만 김민수의 입장에서는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버스는 다시 움직였지만 김민수의 마음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누군가 대신 내준 돈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지갑을 두고 나왔다는 사실보다도 감사함을 표현하지 못한 게 더 마음에 남았거든요. 김민수는 주머니를 뒤적이다가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볼펜으로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십니까? 그래도 계좌번호라도 알려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민수는 조심스럽게 메모지를 내밀었습니다. 아저씨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됐습니다. 큰 돈도 아닌데 뭐려. 김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필요하실 때 꼭 연락 주세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아저씨는 끝내 웃음을 머금은 채 메모지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김민수에게는 크게 남은 장면이었습니다. 김민수는 현실로 돌아와 상주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방금 떠올린 기억이 가슴 깊이 울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버스 147번 아버지께서 그 노선을 자주 타셨다고 했죠? 상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거의 매일 타셨어요.
종점에서 종점까지 왕복하는 게 습관이셨습니다. 김민수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떠올린 장면이 분명했습니다. 이남철이 기사에게 건네던 동전 소리, 담담히 말하던 그 목소리, 그리고 자신이 내밀었던 작은 메모지. 가슴속이 묘하게 뜨거워졌습니다. 기억이 복원된 기쁨이라기보다 잊고 있던 인연의 무게가 한꺼번에 밀려온 듯 했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수첩에 있었던 거구나. 김민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버스에서 내렸을 때 그는 여전히 부끄럽고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그 순간을 잊어버렸습니다. 반대로 아저씨는 그 메모지를 수첩에 남기고 평생 간직해 두었던 겁니다. 김민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눈앞이 조금 흐려졌습니다. 어쩌면 오늘 자신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그날 버스 안에서 나눈 짧은 인연이 이끌어준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김민수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컵은 식어 있었고 시선은 허공을 떠돌 뿐이었죠. 방금 떠오른 장면이 머릿속을 휘감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 비 오는 날 버스 안에서 주머니를 뒤적이던 자신, 지갑을 두고 와 난처해하던 순간 앞자리에 앉아있던 중년의 남자가 아무 말 없이 요금을 내주었던 그 기억 말입니다. 그 남자가 바로 이남철이었다는 사실이 이제야 명확하게 다가왔습니다. 김민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목 안이 바싹 타들어가는 듯 건조했습니다. 그날의 일을 왜 이렇게 쉽게 잊었을까? 나에게는 스쳐간 하루였지만 그분에게는 오래도록 간직할 가치가 있었던 게 아닐까? 스스로를 다그치듯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동생이 옆에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형, 혹시 이제 기억났어? 김민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스에서 뵌 적이 있었어. 그분이 날 도와주셨어. 동생은 놀란 듯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첩에 이름이 남아 있었던 거구나. 짧은 대화가 오간 뒤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김민수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을 이어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스쳐온 세월, 거래처 사람들, 이웃, 심지어 시장에서 마주친 상인들까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던 작은 친절은 마음속에서 이미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반대로 이남철은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고 수첩에 남겼던 겁니다. 누군가 자신을 기억해 줄 수 있다는 희망의 흔적으로, 그리고 삶을 버티게 하는 조각 같은 힘으로 말이죠. 김민수는 눈가가 젖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감사의 마음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죄책감 같은 무거운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자신에게는 사소했던 사건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외면하고 지나쳐온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귀에 익은 목소리가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괜찮습니다. 누구나 그럴 때가 있죠. 버스 안에서 이남철이 건네주었던 그 한마디가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담담했지만 묘하게 따뜻했던 음성이었습니다. 상주는 잠시 김민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혼자셨습니다. 친구도 가까운 친척도 많지 않으셨죠. 그런데 수천만은 늘 가지고 다니셨어요. 저희도 그 안에 이름들이 왜 남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 아버지께 소중한 의미였을 겁니다. 김민수는 그 말을 들으며 수첩을 떠올렸습니다. 오래된 표지와 5개뿐인 번호,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힌 자신의 이름.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외로운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자신이 작은 빛으로 자리했음을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그 순간 김민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짐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누군가의 작은 친절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고요. 또 자신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 따뜻하게 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자세를 고쳐 앉아 상주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닿는 듯 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묘한 울림이 퍼져나왔습니다. 그것은 고마움과 죄책감, 그리고 앞으로의 다짐이 뒤섞인 무거운 감정이었습니다. 발인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자 장례식장은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흩어져 관을 정리하고 절차를 확인했지만 정작 함께할 친척들은 몇 되지 않았습니다. 김민수는 상주의 곁에 서 있다가 무거운 관을 들 사람을 찾는 직원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발인 시작합니다. 관 드실 분 계십니까? 순간 그의 발걸음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는 잠시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동생 역시 눈빛으로 같은 마음을 전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의 장례식장이었지만 여기까지 와서 빠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김민수는 결국 조심스레 다가가 관을 드는 자리에 섰습니다. 손바닥에 전해지는 나무의 묵직한 감촉이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그 무게가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 전체를 짊어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행렬은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상주가 앞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발걸음을 맞췄습니다. 발인 길은 길지 않았지만 그 짧은 시간이 길고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조차 이름조차 몰랐던 이남철의 마지막 길에 동행한다는 사실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관을 내려놓은 뒤 김민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깨는 뻐근했고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동생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형, 이제야 알겠지? 그냥 우연은 아니었던 것 같아. 김민수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켠이 먹먹하게 조여왔습니다. 잠시 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작은 인연이었지만 결국 이렇게 이어졌구나. 그 순간 머릿속에 버스 안에서 나눴던 대화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괜찮습니다. 누구나 그럴 때가 있죠. 그날은 단순히 난처함을 모면한 하루였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자신이 쉽게 지나쳤던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살아있음의 증거가 되었던 겁니다. 김민수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장례식장 한편에는 수첩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표지, 손때 묻은 흔적,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힌 자신의 이름. 그는 그 수첩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내가 써드린 번호가 이렇게까지 남아 있었구나. 당신에게 나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상주는 김민수에게 다가와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마지막까지 기억하셨던 분이 이렇게 함께해 주시니 저희도 위로가 됩니다. 김민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저는 그저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겁니다. 별것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은 단지 버스에서 작은 도움을 받은 것뿐이었고 몇 년 전 건네준 전화번호가 남아 있었을 뿐인데 그것이 지금 이렇게 무겁게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발인을 마치고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김민수는 동생과 함께 장례식장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흐린 구름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아직 풀리지 않는 의문은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울림이 가슴 깊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인연이 한 사람의 인생을 지탱할 수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그 인연의 끝을 함께했다는 사실이 김민수의 발걸음을 무겁게도 또 가볍게도 만들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이라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겠다. 나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 따뜻하게 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렇게 스스로에게 약속하며 장례식장을 뒤로 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떠난 뒤 김민수는 빈소 앞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상주는 이미 가족들과 정리하러 들어갔고 남은 공간은 적막하기만 했습니다. 향 냄새가 은은히 퍼져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흰 천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김민수는 그 자리에 서서 오래된 수첩을 떠올렸습니다. 5개의 번호,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힌 자기 이름. 그 단순한 글씨가 이제는 깊은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그날 잠깐의 인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남철 씨는 끝까지 마음에 담아두셨구나. 김민수는 의자에 앉아 손을 모았습니다. 그날 버스에서 있었던 짧은 대화가 또렷하게 귀에 맴돌았습니다.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제가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누구나 그럴 때가 있죠. 그때는 가볍게 흘려들었던 말이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책망했습니다. 왜 그렇게 쉽게 잊고 살았을까? 왜 그 소중한 순간을 마음속에 오래 담아두지 못했을까? 동생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이제 알겠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던 거야. 김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꽉 막혀 대답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명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무렇지 않게 지나친 친절이 한 사람에게는 삶의 증거가 되고 외로움을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되었다는 사실. 김민수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베품이 이렇게 큰 의미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남철 씨,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어딘가 가벼워진 듯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 무게는 죄책감과 다짐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작은 인연도 소홀히 여기지 않겠다는 다짐, 그리고 자신도 누군가의 수첩 속 마지막 번호로 따뜻하게 기억되고 싶다는 바람이었습니다. 상주가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다시 나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왜 끝까지 형님 이름을 간직하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김민수는 손을 내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작은 인연이었을 뿐입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한 마음입니다. 짧은 대화가 오간 뒤 두 사람은 서로 말없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서며 김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다시 다짐했습니다. 내가 받은 작은 친절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날의 발걸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이제 삶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길을 단단히 지탱해주는 힘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